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비선형 해석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주요 기능과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에서부터 전기 설계까지 CAD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기구 설계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도 저희들이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품 관련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펙션, 컴포저, 이드로잉즈, 비주얼라이즈, 그리고 데이터 사이트와 같은 제품들이 이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웍스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솔루션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PDM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에서 오늘 알아볼 솔루션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이고요.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료된 후에 설계 검증, 즉 해석이 수행이 되는데요. 이때 설계가 완료가 돼야 설계 검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설계에 대한 검증, 즉 해석을 수행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계 중에서 한 단계가 지연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제품 개발 기간은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이 되겠는데요. 이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설계자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그 설계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 개발 시간, 제품 설계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런 어떤 설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보다 우수한 훌륭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이른 시점에 내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제품 개발 기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관련된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되겠는데요.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유동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마지막으로 제품이나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시간에는 구조의 해석을 위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패키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리덕스 스탠다드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패키지는 선형 정적 해석과 그리고 필요 해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스탠다드 패키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해석 기능에 더해서 열해석, 진동수 해석, 좌굴 해석, 낙하 테스트, 그리고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압력 용기 해석, 그 다음에 최적화 기능, 그리고 하이 모델링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보다 더 많은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패키지는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석 기능에 대해서 비선형 해석, 그 다음에 동적 해석, 그 다음 복합재 관련된 재질을 이용을 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패키지가 필요한 그런 해석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본 형태로 메뉴를 사용을 해서 해석에 필요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덕스를 사용을 해본 사용자라면 이제 쉽게 친숙한 인터페이스에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D CAD 데이터와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해석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메쉬를 생성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쉬를 생성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메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은 세 가지 타입의 메쉬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표준 메쉬와 곡률 기반, 그 다음에 혼합 곡률 기반 메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메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메쉬 퀄리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표준 메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메쉬 크기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성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곡률 기반 메쉬를 사용하라는 경우에는 지금 메쉬 수가 요소 수가 43만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서 굉장히 촘촘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혼합 곡률 기반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메쉬보다는 메쉬를 많이 생성을 시키지만 곡률 기반 메쉬보다는 메쉬를 이렇게 많이 생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메쉬와 곡률 기반 메쉬의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메쉬 수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메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해석의 용도에 맞게끔 해석의 어떤 CAD 지오메트리의 복잡도에 맞춰서 적절한 메쉬를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설계 최적화 기능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뭐 잠깐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최적화 기능은 우리 이제 형상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설계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 어떤 치수라든지 재질을 변수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구속 조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하중을 구조물에 가했을 때 응력이 어느 수준 이하로 발생을 해야 된다. 뭐 변이가 몇 미리 이하로 발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얻고자 하는 결과값.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변수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설계 중에 질량이 가장 적게 나가는 설계안을 내가 최적화된 설계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질량 최소화가 바로 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모델에 보시면 일단 몇 가지 뭐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변수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분값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증분값에 따라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설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계 시나리오 1번부터 뭐 12번까지 있는데요. 이 설계 시나리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내가 주어진 치수 그리고 치수에 맞춰서 치수와 증분값에 따라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생성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시나리오를 뭐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형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하고 회색하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속 조건이 응력이 260메가파스칼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구속 조건을 줬는데 설계 시나리오 1번 같은 경우에는 263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12개의 설계 시나리오에서 가장 최적화된 설계는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설계 시나리오다. 라고 해서 그 값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최적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계자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에서 최적화된 설계 시나리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모션 시뮬레이션과 같이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또 능력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동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키네마틱 모션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시뮬레이션에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그 상황에서의 어떤 응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유체 구조 연성 해석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유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구조물의 응력이라든지 변이에 구하기 위한 유체 구조 연성 해석 기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서도 이런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마련해 놨는데요.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압력 결과값이라든지 온도 결과값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유동 해석의 결과값을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해서 응력 해석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유출력에 의해서 구조물에서 발생이 되는 응력이라든지 변이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해석에서 어떤 이런 그 풍화 중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변위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특정 면에 균일한 하중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균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바람이 불 때하고 약간 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실제와 같은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이드로잉즈와 관련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계산 결과값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그 결과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에서도 이드로잉즈라는 무료 뷰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부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타 부서 담당자들, 그리고 협력업체의 어떤 해석 결과를 공유를 해야 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드로잉즈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제품 해석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품 데모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데모 전에 일단 오늘 비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리니어죠, 리니어. 영어로 하면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면 가정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재질이 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재질이 선형이다라는 거는 응력하고 변형률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때 재질이 선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질이 선형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변이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어떤 하중이 가해졌는데도 형상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최종 형상이 초기 형상과 아주 유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이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 관련된 조건인데요. 하중이, 그러니까 하중의 크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분포가 해석이 진행이 되는 동안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중은 크기도 계속 일정해야 되고요. 방향도 일정한 방향이어야 되고 분포도 균일하게 분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선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 선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상의 변화가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은 일정하게 가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선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비선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생길 수 있겠는데요. 비선형은 일단 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일단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선형 관계에 있지 않은 비선형 관계이면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력이 증가하면 변형률도 같이 증가해야 된다. 근데 그 증가할 때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를 하면 그건 이제 선형입니다. 그런데 증가를 할 때 일정한 기울기를 갖지 않고 기울기가 계속 변경이 되면 응력이 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게 되면 그건 이제 비선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힘과 변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관계일 때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해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정적이라고 하니까 스태틱이죠.
스태틱이 되려면 어떤 또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태틱이 되려면 하중이라든지 구속 조건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구속 조건도 계속 어떤 구조물의 한 부분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계속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하중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중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해서 어떤 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 및 감소 효과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적 해석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정적 해석이 아니라 동적 해석을 수행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선형의 형태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선형의 형태는 기하 비선형, 그 다음에 재질 비선형, 경계 비선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이제 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하 비선형과 재질 비선형이 뭐 이제 같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 내지는 뭐 이제 접촉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뭐 재질 비선형이 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식으로 내지는 뭐 세 개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고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하 비선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하 비선형은 대변이나 대변이가 발생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비선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변이 그러니까 그 철사가 하나 있다고 뭐 한 직경이 2mm 정도 되는 철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쭉 구부리면 그게 이렇게 변이가 좀 조금만 구부리면 원래 상태에 되돌아가겠지만 나중에 이게 뭐 거의 뭐 180도 정도로 구부려 버리면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최초의 상태와 180도 구부려져 있는 상태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안에 이제 내부 분자의 어떤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질 특성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재질 특성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하 비선형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질 비선형인데요. 재질 비선형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선형 탄성, 뭐 소성, 초탄성, 뭐 크립 점탄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겪게 되는 어떤 재질 비선형을 보게 되면 이제 초탄성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머라든지 고무 같은 이제 재질이 대표적인 초탄성 이 비선형 재질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변형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무 같은 경우에 보면 고무를 이렇게 고무에다가 힘을 가해 보면 고무가 그 변형이 되는데 또 이제 힘을 그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 상태에 또 되돌아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형률이 큼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에 되돌아오는 그런 재질들. 그게 이제 초탄성 재질이 되겠는데, 뭐 오늘도 이제 오늘 데모에서도 초탄성 재질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성 같은 경우에는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보면 항복점 이상의 어떤 응력이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재질, 그런 재질은 이제 소성 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점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점탄성이 폴리머라든지 고무, 뭐 사람 피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탄성이 뭐 좀 보시면 변형률 속도 효과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제 그 밀가루 반죽, 예, 잘 혼합이 된 밀가루 반죽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뭐 이 방망이로 막 두드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그 변형이 되다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복구가 되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부를 쭉 눌렀다가 이제 그 손가락을 떼면 이게 금방 이렇게 복구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좀 복구가 되잖아요. 뭐 이제 그런 어떤 재질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비선형인데요. 경계비선형은 구조물의 어떤 경계 조건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선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 문제가 어떤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계비선형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구조물끼리 이제 접촉이 발생을 하는 것들, 그다음 뭐 끼워 맞춤 문제, 기어의 접촉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계 비선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데모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데모 모델로 사용을 할 모델은 커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동 축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부품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요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이 사진은 이제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의 힘을 이제 세탁기 그 뭐죠? 이 돌아가는 그 세탁조에다가 이제 힘을 전달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있는 요리 이제 커플러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플라스틱 나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까만색은 고무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탄성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 재질인데, 이제 그 비선형 재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핑거라는 부품하고, 그 다음에 커플링이라는 이 부품이 서로 끼워져 있는데 접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어떤 비선형이 고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질 비성하고, 그 다음에 기하 비선형, 저기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경계 비선형.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비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과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 후에 선형 재질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비선형 재질을 사용을 했을 때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접촉 조건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본드 접촉,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서로 다른 파트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처럼 거동을 하도록 접촉 조건을 주는 게 바로 이제 본드 접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부품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접촉 조건을 주면 이제 관통 없음 접촉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중은 여기에 이제 샤프트가 앞뒤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샤프트 있죠. 샤프트가 앞뒤로 부착이 되게 되는데요. 그 샤프트의 토크 값을 2N 미터로 입력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솔리독스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솔리독스 최신 버전은 2016 버전인데요. 저희 이제 솔리독스 지금 현재 이제 2017 버전에 대한 베타 버전이 한 3, 4일 전에 배포가 됐습니다. 서브스크립션 가입이 되어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2017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솔리독스 2017 베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아마 안내 웹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거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커플러의 3D CAD 데이터 한번 열어서요. 형상을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핑거가 두 개가 똑같은 형상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커플링에 보시면 이 핑거가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홈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샤프트의 일부분만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핑거에 부착이 되도록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최초에 이 부분에 이제 그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선형 해석으로, 선형 정적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에 필요한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애드인을 시키게 되면 왼쪽에 해석 트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 트리에 나와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순서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할 건지 해석 어떤 스터디 유형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초에 이제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할 거니까 이제 정적 해석을 선택을 해서 설정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 트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그 컴포넌트, 각 부품에 대해서 재질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형 지금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형 그 재질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형 재질에 보면 고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고무 재질에 보면 위에 모델 유형이 선형 등방성 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이잖아요. 그죠? 선형 재질이라 재질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선형 정적 해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도 마찬가지로 선형 모델만 재질 모델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등방성이냐 아니면 선형 이방성이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등방성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재질 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 등방성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결과값들 그 속성치를 여기 입력을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속성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커플링, 이거는 이제 그 선형 고무 재질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하고 그 다음 핑거 부분에 대한 재질도 아까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는 여기 이제 그 솔리드웍스 매테리얼리티 그 웹포털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재질 속성치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재질 속성이 필요하시면 그 매테리얼리티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재질 속성 정의가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즉 우리가 이런 어떤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드 접촉과 그 다음에 이제 관통 없음 접촉 조건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선형 해석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본드 접촉으로
아니네. 예. 여기 지금 본드 접촉이 아니고 관통 없음으로 지금 모든 접촉면에 관통 없음 접촉을 우리 이제 접촉 조건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 아래쪽 샤프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핑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롤러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 이 좌우 이렇게 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속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샤프트 이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토크 조건을 여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모멘트가 적용이 되겠죠. 토크가 이제 적용이 될 건데 그 토크 값을 2뉴턴으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속 조건이죠. 예. 하중 조건으로 2뉴턴 토크 값을 입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 원주 방향, 이 방향 방향으로 이제 그 변경이 될 수 있는 변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혼동을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생성을 시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메쉬의 퀄리티를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응력 구배가 많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들, 내지는 응력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메쉬를 좀 이제 촘촘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메쉬 컨트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샤프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메쉬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촘촘하게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메쉬의 크기는 지금 보시면 한 6mm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메쉬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그 샤프트 부분은 1mm로 우리가 메쉬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메쉬를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그런 메쉬를 이제 생성을 시킬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 놓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과장이 돼서 좀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샤프트의 토크 값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핑거 부분에 응력이 좀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선형 해석 결과에 대한 거고요. 선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샤프트 주변에 어떤 이제 응력들이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이제 샤프트에 그 전달된 그런 이제 그 토크 값이 이제 핑거로 전달이 돼서 그 핑거가 이제 이 그 고무 재질로 된 요 이제 컴플링에 전달이 될 건데요. 좀 이 부분에 지금 일단은 뭐 선형 해석 결과는 이 부분에 지금 응력이 집중이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이 값도 보게 되면 이제 핑거의 끝부분에 이제 변이 값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계수도 뭐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제 안전계수 2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형 정적 해석 결과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석에 시작을 할 때도 여기에서 이제 비선형 해석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정적 비선형이냐, 동적 비선형이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정적 비선형으로 해서 해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그 조건들은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재질들도 다 동의를 한데 우리가 이제 이 고무로 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비선형 재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틸이라는 재질인데요. 이제 합성 고무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 해석에서는 우리가 아까 보시면 뭐 선형 등방성 탄성하고 선형 이방성 탄성 두 개만 선형 해석에서는 나타났었는데요. 비선형 해석에서는 뭐 그 비선형 탄성, 가소성, 소성, 그다음 뭐 초탄성, 뭐 전탄성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재질 모델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초탄성 재질인데요. 초탄성 재질은 블라츠코 모델하고 그 다음에 무니 리블린 모델, 그 다음에 오구대 모델 이 세 개의 초탄성 모델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초탄성 무니 리블린 비선형 재질 모델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포화송 비하고 밀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그 장력이라든지 평면 장력, 뭐 전단 응력 같은 이런 장력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 이제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메신 이제 컨트롤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선형 해석에서 확인했던 그런 이제 결과값하고 약간 이제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선형 해석에서는 이 부분에 능력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다른 그런 형태로 능력이 분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이게 이제 이 핑거 부분, 이 부분에서 그 변이가 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비선형 해석에서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고무 재질에서 이제 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초탄성이라는 재질은 그 비선형 재질은 그러니까 그 고무 재질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중이 좀 뭐 많이 하중의 크기가 좀 적더라도 변형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고무 재질에서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이상한 그런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그런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고무 재질에서 응답을 이제 고무 재질 이 고무로 된 부분에 하나의 노드를 선택을 해서 나타낸 그런 결과값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변이에 따라서 응력도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울기가 보시면 최초에는 좀 뭐 선형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값을 데모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형 결과값하고 비선형 결과값을 좀 이제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형일 때는 아까 변이값이 여기 이제 핑거 부분에서 최대 1.248mm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무에서 그 변형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선형 재질 무늬 리블린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이제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그 핑거 부분보다는 이제 고무 부분에서 이제 그
변이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0.41, 0.401mm 정도로 좀 적게, 여기 선형에서보다 좀 절대적인 크기도 적고, 그 다음에 최대 크게 발생하는 부위도 약간 다르게 이렇게 이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비선형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적용이 된 모델이라면 우리가 이제 비선형 해석을, 선형 해석보다는 비선형 해석을 이용을 해서 해석 결과를 얻어야 또 이제 실제와 비슷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실제와 비슷한 유형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그 비선형 해석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그 셀프 컨택 문제 이거 한번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셀프 컨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파트 내에 이거는 지금 하나의 파트거든요. 이제 지금 스프링이 지금 이제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파트가 서로 이제 접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접촉 뭐 이제 조건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그 비선형 해석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이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판 사이에 이제 스프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스프링이 이제 그 원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변형이 되면서 스프링끼리 이렇게 접촉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도 이제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브레이크 어셈블리의 어떤 이제 모델링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비선형 조건을 이제 비선형을 고려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지금 접촉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패드인가요? 예, 요게 있는데 어떤 이제 서로 그 커넥터 이 볼트에 의해서 접촉이 발생을 하고요. 체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볼트하고 이 부품 그리고 이 부품과 또 그 너트 그다음에 이 부품과 이 부품 사이에 접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을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순환대칭 조건을 적용을 했지만 이제 결과를 이렇게 3D로 확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이 되는 화중에 의해서 어떻게 응력이 분포가 되는지 이제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해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선형 해석의 유형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파트가 되겠는데요. 요거 이제 파트가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2D 단순화를 좀 시켜가지고 2D 문제로 어차피 이제, 그 대칭, 우리가 이제 축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축대칭 문제 같은 경우에는 3D 풀 모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2D로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이제 그 정확도를 높이면서 빠르게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지금 보시면 계산이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이제 비행위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비선형 해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실제와 좀 비슷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D로 계산을 하니까 근데 이제 3D로 계산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CAD와 CA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설계자라면 뭐 누구라도 쉽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설계 시간,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계자들이 아까 어떤 최적화된 어떤 설계안을 우리가 찾을 때, 파악을 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설계 최적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즉시 반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해석을 다시 수행을 해서 바로 결과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나 모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불러와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 그리고 이점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개발 비용도 함께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제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